약국 셔터를 반쯤 내리던 그 사람의 손이 내가 뛰어오는 소리를 듣고 멈췄던 그 순간을 아직도 기억한다. 오늘도 늦으셨네요, 선생님. 그가 웃으며 말했을 때 나는 숨이 턱까지 차 있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병동 계단을 2층씩 뛰어내려온 참이었다. 손목시계는 밤 11시 5분을 가리키고 있었고 병원 후문 옆 작은 약국의 불빛은 이미 반쯤 꺼져 있었다. 죄송해요. 인계가 늦게 오나서요. 괜찮아요. 어차피 재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가 내민 봉투 안에는 처방받은 철분제와 함께 작은 종이컵에 담긴 물 한 잔이 있었다. 그는 늘 그랬다. 약을 건넬 때마다 물도 함께 챙겨주는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저 친절한 약사인 줄만 알았다. 나는 종합병원 내과 병동에서 일하는 3년차 간호사다. 이름은 편의상 밝히지 않겠다. 어차피 이 이야기 속에서 중요한 건 내 이름이 아니라 그 사람과 나 사이에 쌓였던 수백 번의 짧은 순간들이니까. 그를 처음 만난 건 1년 반 전, 내가 빈혈로 어지러워서 쓰러질 뻔했던 날이었다. 병동 선배가 나를 억지로 끌고 내려가 병원 앞 작은 약국에 데려갔다. 그는 내 얼굴빛을 보자마자 별다른 질문도 없이 철분제와 비타민을 챙겨주었다. 간호사님들은 늘 이래요. 남 챙기다가 정작 본인은 못 챙기고.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누군가 나를 환자가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으로 걱정해 준 게 오랜만이었다. 그 뒤로 나는 야간 근무가 끝나는 밤이면 종종 그 약국에 들렀다. 처음엔 정말 약이 필요해서였다. 두통약, 소화제, 파스.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약이 없어도 그 앞을 지나가게 되었다. 이상한 건 그가 나를 기억하는 방식이었다. 어느 날 내가 무심코 오늘 꽃집 앞을 지나는데 라논큘러스가 예쁘더라고요 라고 흘리듯 말한 적이 있었다. 그런데 몇 주 뒤 내 생일이라며 그가 작은 종이다발을 내밀었다. 라논큘러스였다. 연한 살구빛에 겹겹이 접힌 꽃잎을 가진. 그때 얘기하신 거 기억나서요. 나는 그 순간 뭐라고 답해야 할지 몰라서 그냥 감사합니다 라는 말만 되풀이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다. 환자의 활력 징후를 잴 때보다 더 빠르게.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몇 번 더 있었다. 내가 좋아한다고 말한 적 있는 것들, 이를테면 박하사탕이라든지 특정 브랜드의 핸드크림이라든지 그런 사소한 것들을 그는 하나하나 기억해 두었다가 슬쩍 챙겨주었다. 대단한 선물은 아니었다. 그런데 그게 더 무서웠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사소한 취향을 기억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마음인지 나는 알고 있었으니까. 문제는 내가 그 마음을 받아들이기가 겁났다는 거다. 나는 이전에 한번 병원에서 만난 사람과 연애를 하다가 크게 데인 적이 있었다. 같은 병동에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관계가 끝난 뒤에도 매일 마주쳐야 했다. 인계 시간마다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애쓰던 그 몇 달이 나에게는 지옥 같았다. 그 뒤로 나는 다짐했다. 일터와 얽힌 사람과는 절대 마음을 주지 않겠다고. 그런데 약국은 내 일터가 아니었다. 그는 내 동료도 상사도 물론 내 환자도 아니었다. 그저 병원 옆에서 일하는 나와 스치듯 마주치는 사람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망설였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시작되면 그리고 혹시라도 끝나게 되면 나는 매일 밤 그 약국 앞을 지나야 할 테니까. 도망칠 곳이 없어지는 거니까. 그날 밤 나는 평소보다 더 오래 약국 안에 머물렀다. 손님이 없는 시간이라 그와 나 둘뿐이었다. 그는 진열대를 정리하며 말했다. 저 실은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선생님은 왜 매번 늦게 오세요? 다른 약국도 이 시간엔 문 닫는데?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가 솔직하게 답했다.
여기 오면 하루 중에 유일하게 아무도 저한테 뭘 요구하지 않는 시간이라서요. 그는 잠깐 침묵하더니 조용히 웃었다. 저도 그래요. 선생님 오시는 시간이 하루 중에 제가 제일 편안한 시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오랫동안 쌓아왔던 방어벽 같은 것이. 그렇지만 나는 그 자리에서 곧바로 마음을 열지 못했다. 대신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다. 재고 정리 도와드릴까요? 같은 실없는 말로. 그는 그런 나를 보며 그저 웃을 뿐 더 캐묻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고마웠다. 몇 주가 흘렀다. 나는 여전히 밤마다 그 약국에 들렀고 그는 여전히 내가 무심코 흘린 말들을 기억해 두었다. 우리 사이엔 뚜렷한 고백도 정의된 관계도 없었다. 그저 매일 밤 반복되는 짧은 대화, 그리고 서로를 향한 미묘한 시선들만이 쌓여갔다. 그러던 어느 날 병동에서 힘든 일이 있었다. 담당하던 환자분이 위중해져서 응급 상황이 벌어졌고 나는 몇 시간을 정신없이 뛰어다니다가 결국 그 고비를 넘겼지만 온몸에 힘이 다 빠진 채로 퇴근했다. 그날은 약국에 들를 기운도 없어서 그냥 지나치려 했다. 그런데 그가 먼저 나와 있었다. 셔터 앞에 서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늘 힘든 하루였죠? 나는 그 말에 갑자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며칠 동안 참아왔던 긴장이 한꺼번에 풀린 것처럼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옆에 조용히 서 있어 주었다. 그리고 작은 종이봉투를 내밀었다. 안에는 따뜻한 유자차와 언젠가 내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라벤더 향 핸드크림이 들어있었다. 약사가 해줄 수 있는 건 이런 것뿐이라서요.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그가 나에게 준 것들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는 걸. 그건 그가 나를 지켜보고 기억하고 마음을 쓰고 있었다는 증거였다. 매일 밤 반복되던 그 짧은 마주침들이 사실은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의 이야기가 되어가고 있었다는 걸. 저 사실 겁이 났어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이런 마음을 시작하는 게. 왜냐하면 저는 예전에 비슷한 걸 시작했다가 크게 다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여긴 제가 매일 지나야 하는 길목이라서요.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겁이 나긴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매일 밤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있다는 게 저한테는 두려움보다 더 큰 이유였어요. 그 사람을 계속 기다리고 싶다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다가갔다. 거창한 고백이나 극적인 사건 같은 건 없었다. 그저 매일 밤 반복되던 만남이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우리라는 말로 이어졌을 뿐이다. 지금도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두려움 때문에 그 약국 앞을 그냥 지나쳤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일과 사랑 사이에서, 실패의 기억과 새로운 마음 사이에서 망설이는 게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나는 안다. 누군가는 나에게 왜 그렇게 오래 망설였냐고 물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또 누군가는 그 조심스러움이야말로 진짜 마음을 지키는 방법이었다고 말해줄지도 모른다. 지금 나는 여전히 야간 근무를 하고 여전히 그 시간이면 그 약국 앞을 지난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제는 셔터가 이미 반쯤 내려가 있어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한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마음이라는 게 어쩌면 대단한 사건이 아니라 이렇게 사소한 것들의 반복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닐까 하고, 좋아하는 꽃 한 송이를 기억해주는 마음, 힘든 하루 끝에 말없이 옆에 서 있어주는 마음, 그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결국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기도 한다는 걸 나는 그 약국 앞에서 배웠다.